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워킹맘입니다. 의류 브랜드 회사를 다니다 지금은 육아용품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요. 딸이 어릴 땐 일하랴 육아하랴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는데요. 지금은 딸이 대학생이거든요. 마냥 챙겨야 하던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같다고나 할까요? 일하는 틈틈이 딸과 같이 여행도 다니고요.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맛집이나 카페도 찾아다니면서 즐겁게 살고 있답니다. 익명의 힘을 빌어 남들에게 처음 얘기해 보는데 사실 저는 결혼에 실패한 아픔이 있어요. 요즘은 이혼이 흠도 아니라지만 제가 느끼기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혼녀 혼자 살기 쉽지 않은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일 관계로 만난 사람들에겐 제가 이혼했다는 걸 굳이 말하지 않아요. 쉽게 보고 접근하는 남자들이 종종 있어서요. 이걸 저희 부모님도 알아서인지 요즘은 틈만 나면 제게 좋은 남자 만나 재혼하라고 야단이세요. 아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죠. 그치만 전 남편에게 하도 심하게 대여서일까요? 이혼한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요. 아직도 전 남편이 나오는 악몽 때문에 깰 때가 있을 정도니 말 다 했죠. 남들처럼 단순히 성격 차이 같은 걸로 갈라섰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힘들어하진 않았을 거예요. 전 남편이 제게 남긴 끔찍한 상처는 제게 큰 트라우마가 됐고요. 한때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였죠. 이쯤 되면 도대체 전 남편이 제게 무슨 짓을 한 건지 궁금하시죠? 아마 들으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시누이까지 합심해 작정하고 제 뒤통수를 쳤으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똑똑한 제 딸 덕분에 두 년놈의 실체를 빨리 알아채고 이혼할 수 있었네요. 그럼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 천천히 풀어볼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제가 전 남편을 만나게 된 과정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네요. 당시 저는 서울에 있는 모 의류 브랜드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누구나 이름 들으면 알만한 제법 큰 기업이었죠. 워낙 뛰어난 동기들이 많아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상사가 시키지 않아도 앞장서서 야근을 했고요. 남들이 기피하는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죠. 덕분에 전 입사한 지 2년 만에 주임으로 승진할 수 있었고요. 그로부터 1년 뒤엔 바로 대리를 달았어요. 여자로선 상당히 이례적인 승진 속도였죠. 평생 가난한 농사꾼으로 살았던 부모님은 그런 저를 참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제가 다달이 드리는 용돈이며 선물 같은 것도 내색은 안 해도 기뻐하셨죠. 하지만 두 분 다 워낙 옛날 분들이다 보니 언젠가부터 결혼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아마 제가 30이 넘어가면서 소위 말하는 노처녀 대열에 합류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30이면 아직 한창 때라고 하잖아요. 다들 워낙 젊게 사니까요. 하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여자 나이가 30을 넘어가면 노처녀라고 빨리 시집가라고 야단들이었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은커녕 남자랑 연애할 생각조차 없이 보이는 딸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단가 봐요. 일은 그만하고 시집 좀 가라면서 잔소리를 퍼붓기 시작하셨죠. 그때마다 전 말로만 알겠다고 하고 대충 넘겼어요. 한창 목숨 걸고 일할 때였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그땐 제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 앞에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느 날과 다름없이 혼자 늦게까지 남아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보고서 마무리 단계에서 꽉 막혀 일에 진척이 없으니 답답하더라고요. 머리끝까지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죠. 그런데 그때
웬 남자가 불쑥 나타나 제 자리로 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 쳐다보니 회사 후임이더군요. 저보다 3년 늦게 입사했고 나이도 1살 어린 친구였죠. 왜 말도 없이 와요? 깜짝 놀랐잖아요. 일이 잘 안 풀려서 그런가 말이 저도 모르게 뾰족하게 나갔어요. 무안할 법도 한데 후임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씩 웃으며 무언가를 내밀더군요. 캔커피와 김밥이었어요. 저도 놀랐거든요. 근처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잠깐 들른 건데 아직도 대리님이 일하고 있어서 저녁도 못 드셨을 것 같아서 사왔어요. 드시면서 하세요. 괜찮아요. 금방 끝내고 갈 거예요. 에이, 사온 사람 성의가 있는데 꼭 드세요. 알았죠? 성격이 밝은 친구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넉살이 좋더라고요. 제 차가운 대꾸에도 굳이 김밥을 책상에 펼쳐주더니 마실 물을 떠오겠다면서 탕비실로 달려가더군요. 그쯤 되니 도저히 안 먹겠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나무젓가락을 손에 쥐고 막 김밥을 입에 넣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머리가 핑글 돌더니 세상이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대리님, 괜찮으세요? 하고 달려오는 후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전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땐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옆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회사 후임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제가 쓰러지자마자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왔다고 하더군요. 단순한 과로라는 거죠? 그럼 오늘 바로 퇴원할 수 있겠네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내일까진 여기 있으라고 했어요. 됐어요. 과로로 무슨 입원까지 해요. 아직 보고서가 남아서. 그때였어요. 후임이 갑자기 제 말을 다 듣지도 않고 버럭 성을 내더군요. 아니 지금 그깟 보고서가 중요해요? 일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몸을 생각하면서 일해야죠. 그렇게 못 맞춰 일하면 회사에서 뭐 목숨이라도 한 개 더 준대요? 왜 갑자기 화를 내요? 화 안 나게 생겼어요? 오늘 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대리님 그대로 쓰러져서 아무도 발견 못했으면 그랬으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었다고요. 급기야 후임은 눈가까지 촉촉해졌어요. 재빨리 손으로 눈을 훔치는 게 아무리 봐도 우는 것 같았죠. 후임이 절 그렇게까지 걱정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당황스럽더라고요. 걱정시켰다면 미안해요. 그치만 이렇게 눈물까지 흘릴 정도로 우리가 친한 사이는 아니지 않나요? 제 말에 후임은 울다 말고 갑자기 헛웃음을 짓더라고요. 기가 막힌 듯 했죠. 대리님 둔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네요. 그게 대체 무슨... 저 처음 입사할 때부터 대리님 좋아했어요. 물론 지금도 좋아하고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쓰러졌는데 세상에 어떤 남자가 태어나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후임의 고백에 전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쩐지 유난히 잘 챙겨주더라니. 평소 남자 보기를 돌같이 했던지라 후임이 제게 특별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도 까맣게 몰랐던 거였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절밖엔 답이 없었어요. 전 그 후임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미안해요. 난... 사과의 말로 막 입을 열었을 때였어요. 문득 후임의 새빨개진 귀끝과 덜덜 떨리는 손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마치 비 맞은 강아지처럼 잔뜩 긴장한 채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자 문득 귀엽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기절했다가 막 깨어난 터라 잠깐 미쳤던 건지 저는 충동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다른 대답을 내놓고 말았어요. 그럼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제 말에 후임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리고 얼떨떨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지금 그 말은 사귀자는 건가요? 네, 저 좋아한다면서요. 전 상근 씨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제 말에 후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더군요. 진짜요? 거짓말 아니죠, 대리님? 무르기 없어요? 우리 오늘부터 사귀는 거예요? 네. 근데 회사인 비밀로 하고요. 알겠죠? 당연하죠. 걱정 마세요. 그날 이후 전 후임과 사내 연애를 시작했어요. 연하라서일까요? 남자친구는 무뚝뚝한 저와 달리 애교도 많았고요. 애정 표현에도 거침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보든 말든 길가에서 제게 뽀뽀 세례를 퍼붓기도 하고 시종일관 결혼하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연애 경험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이 남자친구처럼 열정적인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이런 맛에 연애를 하는구나 싶더군요. 제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걸 안 부모님은 저보다 더 기뻐하셨어요. 하루빨리 집에 데려와 인사시키라며 성화였죠. 저도 남자친구라면 결혼해도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옳다구나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연애한 지 1년도 안 돼 저는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해드렸고요. 부모님은 부침성 좋고 싹싹한 남자친구를 한눈에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남자친구네 집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그리고 여동생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저희 집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심 저를 반대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이 시어머니는 제가 남자친구보다 연상의 가난한 농사꾼집 딸이라는 걸 못마땅해 하셨어요.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집이 없이 살았어도 내가 상근이만큼은 늘 좋은 거 먹이고 좋은 옷 입혀서 최선을 다해 키웠다. 덕분에 우리 아들이 명문대 나와서 그 대단한 회사에도 한 번에 척 붙은 거 아니겠니? 거기에 키도 크지 얼굴도 잘생겼지. 우리 아들 정도면 사자 집안에서 혼담이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을 거다. 그렇고 말고. 그러니 내 눈에 네가 차겠니? 네, 어머님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그래서 난 이 결혼 허락 못하겠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물론 저를 많이 사랑했던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제일 귀엽다잖아. 자기가 어디가 어때서. 나한테 너무 과분한 사람인데. 응, 어머님 말 너무 신경 안 쓸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끝까지 결혼 반대하면 나 집 나올 거야. 뭐? 그랬다간 큰일 나. 됐어. 결혼을 좀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시간을 들여서 어머님 설득해보자. 내가 더 노력할 테니까. 저를 위해선 가족도 등질 수 있다는 남자친구에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그럴수록 어떻게든 어머님을 설득해 결혼 허락을 받고 싶었죠. 그런데 의외로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됐어요. 바로 제게 찾아온 새 생명 덕분이었죠. 맞아요. 임신이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남자친구 어머니도 차마 뱃속에 들어선 손주를 지우라고 할 수는 없었던가 봐요. 결국 어렵게 결혼을 허락하셨고요. 저와 남자친구는 정식으로 부부 사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신혼생활은 행복했어요. 남편은 결혼 후에도 제게 다정했고요. 어쩌다 작은 다툼이 생겨도 먼저 화해하자며 손을 내밀었어요. 어떻게 이런 남자를 골라 결혼까지 할 수 있었는지 저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싶을 정도였죠. 이듬해 태어난 딸은 그런 행복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됐답니다. 인매는 저를 닮았는데 그 외에 다른 부분은 남편을 쏙 빼닮았더랬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쁘다는 게 어떤 건지 딸을 보면서 알게 됐네요. 육아 때문에 결국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는 딸을 보며 위안 삼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따로 분가해서 살고 있으니 좀 낫더라고요.
매일 안부 전화를 할 때마다 뾰족하게 대꾸하시고 허구한 날 용돈 달라며 손을 벌리시는 것 정도는 참을 만했죠. 하지만 인생사 새홍지마라고 결혼한 지 10년 만에 저희 부부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학교를 졸업한 시누이가 서울로 취업하면서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된 거였어요. 물론 처음에 전 반대했어요. 시누이가 어린 애라면 또 몰라요. 이미 다 큰 여자를 굳이 저희 부부가 사는 집에 들여야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시어머니 입장은 달랐어요. 어디 여자 혼자 자취를 하냐면서 너무 위험하다고 반드시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야 한다고 했죠. 결국 저와 남편이 책임지고 시누이를 보살피라는 거였어요. 남편도 내심 여동생이 혼자 서울살이를 하는 게 마음에 걸렸던가 봐요. 제게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결국 전 남편에게 져줬고요. 그렇게 시누이와의 동거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시누이가 시어머니보다 더 저를 힘들게 할 거라는 걸 말이죠. 그전까지 시누이는 1년에 몇 번 보는 게 전부였어요. 시어머니 생신이나 제사 때 내려가서 만나는 게 아니면 거의 얼굴 볼 일이 없었죠. 물론 그때도 시누이가 철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저희가 와도 방에 들어가 나와보지도 않았고요. 일을 돕긴커녕 자기가 먹은 물컵조차 설거지하는 법이 없었죠. 그래도 그땐 워낙 어리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성인이 된 시누이는 여전히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하면 더했죠. 시누이는 스스로 일어나 출근하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누가 깨워주지 않으면 아예 일어나질 못했죠. 사회인이 일주일에 서너 번은 늦잠을 자서 회사에 지각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급기야 시누이는 출근 전날 밤마다 저를 붙잡고 쪼르기 시작했어요. 언니, 내일 7시까지 꼭 저 좀 깨워주세요. 저 내일도 지각하면 진짜 회사 잘려요. 네? 알겠어요. 대신 깨우면 바로 일어나야 해요. 어차피 전 남편 아침밥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했거든요. 아침 차리면서 겸사겸사 깨워주면 되겠다 싶어서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시누이는 보통이 아니었어요. 잠귀신이 붙은 건지 한두 번 깨운 걸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보다 못해 직접 일으켜 세우면 또 어찌나 짜증을 내는지. 아이씨, 나 좀 자게 냅두라고 하면서 쌍욕을 한 적도 있네요.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짜증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나중엔 한두 번 깨워서 안 일어나면 전 깨웠어요. 이제 더 안 깨울 거니까 아가씨 혼자 알아서 하세요. 하고 말했죠. 그럼 시누이는 기어이 30분에서 1시간은 더 자고 일어났고요. 당연히 회사는 지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그날은 아주 난리가 났어요. 왜 안 깨워줬냐면서 울고 불고 패악을 부렸죠. 언니, 저 왜 안 깨워줬어요? 저 또 지각했잖아요. 이러다 회사 잘리면 언니가 책임질 거예요? 아니, 안 깨우긴 뭘 안 깨워요. 제가 오늘 그이 출근하고 나서도 현지 밥 먹이면서 몇 번을 깨웠는 줄 알아요? 몰라요. 일어날 때까지 깨웠어야죠. 언니 때문에 오늘 부장한테 완전 개같이 혼났다고요. 그게 제 탓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니에요? 이제 알겠네. 새언니 나랑 같이 사는 거 싫죠? 그래서 회사 잘려 고향 내려갔으면 하는 마음에 대충 깨운 거죠? 참나. 진짜 새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무서운 사람이네. 시누이는 도무지 말이 통하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집안일엔 손도 까딱 안 하면서 바라는 건 또 왜 그리 많은지. 자기 옷과 속옷은 세탁기 돌리지 말고 꼭 손빨래하거나 세탁소에 맡기라고 했고요. 이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과 밥도 매번 새로 한 게 아니면 입에도 대지 않았죠. 새언니, 이거 어제 먹었던 밥 아니에요? 전 새 밥 아니면 안 먹는 거 알면서. 다시 해주세요. 그리고 반찬도 순 풀떼기뿐이잖아요. 고긴 없어요? 밥을 든든하게 먹어야 힘내서 일을 하죠. 진짜 너무하네. 보다 못한 남편이
야, 너 나이가 몇인데 반찬 투정이야? 그냥 대충 먹어. 하고 한 소리 하면 또 울며 불며 난리가 났어요. 오빠, 그렇게 걸핏하면 새언니 편만 들고 나 서럽게 만들 거야? 결혼하더니 변했어? 언젠 내가 최고라고 나밖에 없다더니. 그럼 마음 약한 남편은 금세 또 미안하다고 꼬리를 내렸어요. 내가 언제 또 와이프 편만 들었다고 그래. 또 그치고 얼른 밥 먹어. 여보, 밥 좀 얼른 새로 해서 갖다 주라. 그 반찬도 좀 더 신경 써주고. 현지 돌보면서 매번 새 밥에 새 반찬 만들기가 쉬운 줄 알아요? 그럼 어떡해. 애 밥은 먹여야지. 굶어 죽일 순 없잖아.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신우이의 태도는 나날이 더 오만방자해졌어요. 저를 자기 전속 하녀처럼 부렸죠. 신우이가 입는 속옷을 제 손으로 빨고 있을 때면 스스로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견디다 못해 신우이와 목소리 높여 싸우기도 해봤어요. 그러자 신우이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해 미주알 고주알 없던 말까지 지어내며 저를 고자질했고요. 그럼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해 난리를 치셨죠. 도대체 네가 뭘 어떻게 하길래 그 어린 게 나한테 울면서 전화를 해? 너 우리 딸한테 함부로 굴면 당장 내 아들이랑 이혼시킬 줄 알아. 알겠어?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살림하랴 애 키우랴 아가씨 챙기는 게 쉽지가. 어디서 변명이야? 결혼하자마자 직장 그만두고 내 아들 돈으로 편하게 놀고 먹는 주제 뭐? 살림하랴 애 키우랴 쉽지가 않아. 수작 부릴 생각하지 말고 내 딸한테 잘해. 미주가 한 번만 더 울면서 전화하면 그땐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니까. 알았어? 신우이가 고자질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해 온갖 폭언을 퍼부었어요. 남편에게 하소연해봤지만 역시나 별 도움은 되지 않았죠. 우리 엄마가 여자 혼자 몸으로 일하면서도 나나 미주 정말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우셨거든. 그래서 미주가 좀 까탈스러워. 그냥 까탈스럽다 정도가 아니잖아. 날 아주 노예처럼 부려먹는다고. 뭘 또 그렇게까지 말을 해. 미주가 철이 없어도 아직 애잖아. 더 연장자인 당신이 품어줘야지. 내일 모레면 30인데 애는 무슨 애.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아가씨 뒤치다꺼리를 해야 돼? 내가 낳았어?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정 떨어지게 해. 미주가 남이야? 그 어린 것이 서울 올라와서 돈 벌겠다고 고생하는 게 불쌍하지도 않아? 남편과 저는 신우이 문제로 점차 다투는 날이 많아졌어요. 자연스럽게 부부 관계도 소원해졌죠. 언젠가부터 저는 이혼을 생각하게 됐지만 하나뿐인 딸을 생각하면 차마 실행에 옮길 수도 없었네요. 게다가 그쯤 신우이가 실직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자기 말로는 더 좋은 회사 가려고 그만둔 거랐는데 제가 볼 땐 잘린 게 확실했죠. 어쨌든 그럼 차라리 고향으로 내려가주면 좋겠는데 신우이는 부득불 서울이 좋다면서 저희 집에서 나갈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새 직장도 영 찾질 못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신우이 눈이 너무 높았어요. 내세울 만한 거라곤 대학 졸업장과 나이뿐이면서 누구나 이름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에 들어가길 바랬죠. 급기야 제가 다니던 회사에 꽂아줄 수는 없냐고 묻더군요. 회사가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몰라요. 일개 사원이었던 제가 아가씨를 어떻게 꽂아줘요. 들어가고 싶으면 정식으로 입사 지원하고 뽑혀야죠. 아니 언니는 거기서 어린 나이에 팀장까지 했다면서 그런 능력도 없어요? 참나, 그 회사도 이름만 번지르르 하지 별 볼 일 없네. 하긴 언니가 갔을 정도면 뭐 알만하네요. 생각해보니까 거기 연봉도 너무 적고 복지도 별로고 전 그냥 언니 다니던 회사 말고 다른 데 갈래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 들어가는 게 힘들다는 걸 알자마자 어찌나 깎아내리던지 여우와 심포도 우화가 생각나더군요. 어쨌든 신우이를 받아줄 만한 대기업은 없었고요. 자기도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다 결국 지쳤나 봐요.
언젠가부터 신우이는 방구석에 누워 반백수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까지 컴퓨터 게임하면서 놀다가 오후 1시에 일어나는 건 기본이었고요. 차려주는 점심 저녁 먹고 난 뒤엔 새벽에 혼자 몰래 야식을 시켜 먹곤 했죠. 먹고 치우지도 않아서 뒷정리는 늘 제 몫이었어요.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집안일이라도 좀 거들어주면 좋으련만 제가 빨래라도 널어달라고 하면 자기는 손목이 약해서 못한다는 둥, 머리가 아프다는 둥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바빴죠. 남편은 밖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 했고 말이죠. 정말 서럽더라고요. 예전엔 제가 남편보다 훨씬 더 잘 나갔고 능력이 있었는데 어느덧 전 스스로 밥벌이하기도 힘든 아줌마가 돼 있었어요. 그런 제가 하늘이 보기에도 가여웠던 걸까요?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무렵 전에 같이 일했던 회사분에게서 취직 제안이 왔어요. 그분이 퇴사 후 새 회사를 차렸는데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이제 아이도 어느 정도 컸겠다. 한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았죠. 때마침 남편도 가장으로서 혼자 돈을 버는 게 부담스러웠나 봐요. 제가 복직하고 싶다고 하니 냉큼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딸을 아예 혼자 둘 수는 없어 육아 도우미를 쓰려고 했는데 그걸 안 친정엄마가 본인이 돌봐주겠다고 하셨어요. 평일에만 올라와 저희 집에 계시다가 주말엔 다시 집으로 내려가는 걸로요.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신우이는 난리가 났어요. 왜 자기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희 엄마를 집에 들이냐고 패악을 부렸죠. 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죠. 집안에 언니 엄마가 있으면 저나 오빠나 어디 편하게 있겠어요? 집에 와도 쉬는 게 쉬는 거겠냐고요. 그치만 제가 일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아가씨도 불편하겠지만 조금만 참아주면 제가 왜 참아야 하는데요? 싫어요. 전 언니 엄마랑은 절대 같이 살 생각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말아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결국 전 눈짓으로 남편에게 도움을 구했죠. 그러자 남편이 앞으로 나섰어요. 네가 좀 참아 미주야. 현지 이제 겨우 12살이고 학교 돌아오면 누군가 돌봐줘야 한다고. 아 싫다니까. 그럼 어떡해? 네가 현지 볼 거야? 어? 그래. 차라리 내가 현지 볼게. 그럼 되잖아. 신우이는 갑자기 자기가 조카를 돌보겠다고 나섰어요. 저희 엄마가 집에 머무는 것보다 차라리 그 편이 낫겠다 여겼나 봐요. 전 그런 신우이가 도무지 믿음직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절하려고 했는데 남편의 대답이 더 빨랐죠. 그럴래? 진짜 네가 현지 돌볼 수 있어? 그냥 밥 좀 챙겨주고 학원 제 시간에 보내고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나 요즘 계속 집에만 있잖아. 할 수 있어. 남편은 단박에 그러라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저희 엄마와 주 5일을 함께 지내야 하는 것에 본인도 알게 모르게 부담을 느꼈던가 봐요. 결국 저희 딸은 학교 후 신우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됐죠.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이 철없는 신우이에게 딸을 맡기자니 너무 불안했어요. 하지만 새 직장에 적응하랴, 프로젝트 진행하랴 정신이 없어 신경 쓸 새가 없었죠. 의젓한 딸은 그런 제 상황을 알고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다독였어요. 고모가 밥도 잘 챙겨주고 숙제도 봐주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에만 집중해 엄마.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딸이 언제 그렇게 컸는지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더라고요. 그렇게 일하랴 살림하랴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이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 제사 때문에 모처럼 온 식구가 고향으로 내려간 날이었죠. 그쯤 신우이는 뭐가 불만인 건지 집에서 말도 잘 안 하고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어요. 그날도 안 가겠다는 걸 남편이 억지로 끌고 간 거였죠. 그 일로 기분이 상했는지 신우이는 가자마자 안방에 드러누워 버렸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해도 아른 채도 하지 않았죠.
다들 신우이 성격을 알고 있었기에 그러려니 하더군요. 저는 주방에서 동동거리며 제사 음식을 만들기 바빴죠. 제사가 끝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쯤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수고했다 한마디 건네지 않더군요. 오히려 방에 들어가 있는 자기 딸이 신경 쓰였던가 봐요. 저더러 얼른 가서 데려오라고 하더군요.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을 텐데 얼른 와서 밥 먹으라고 해라. 아마 안 먹는다고 할 텐데요. 안 먹는다고 하면 그걸 굶기니? 뭐라도 좀 먹여야지. 너 설마 내 딸 집에서도 굶기는 거 아니지? 시어머니의 말투가 뾰족해지자 결국 남편이 나섰어요. 아이, 엄마 왜 또 그래? 내가 가서 데려올게. 남편은 싫다 하는 시누이를 거의 반강제로 끌고 나왔어요. 시누이도 다른 친척 어른들 눈치가 보였는지 마지못해 밥상 앞에 앉더군요. 그렇게 막 다 같이 식사를 시작하려던 찰나였어요. 밥을 한술 뜬 시누이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더니 그대로 화장실로 달려가는 게 아니겠어요. 미주야, 왜 그래? 너 어디 아프니? 놀란 시어머니가 달려가 등을 두드렸지만 시누이는 됐다며 밀어냈어요. 그러고도 한참을 더 화장실에서 구역질을 하다 밖으로 나왔죠. 그걸 지켜본 친척 어른 한 명이 시누이에게 아이고, 얘 너 임신했냐? 왜 그렇게 헛구역질을 해? 하고 농담 아닌 농담을 하더군요. 처녀한테 그런 농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시누이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결혼도 안 한 처녀한테 무슨 임신 얘기를 꺼내요? 아니, 난 그냥 농담으로. 아니, 근데 이게 어디 어른한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너 그놈의 성질머리 정말 안 고칠래? 제가 뭘요? 삼촌이 먼저 저한테 임신이니 뭐니 했잖아요. 시누이는 금방이라도 친척 어른의 멱살을 잡을 기세였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삿대질을 했죠. 보다 못한 제가 그런 시누이를 말렸어요. 아가씨, 그만하고 진정해요. 진정하긴 뭘 진정해요. 언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또 착한 척하는 거예요? 시누이는 어지간히 흥분했던가 봐요. 혼자 씩씩대더니만 급기야 말리는 저를 휙 밀어버렸어요. 시누이가 제법 체격이 있었던 탓에 저는 별다른 반항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나가 떨어졌죠.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딸이 재빨리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안 다쳤어? 어린 딸에게 못 볼 꼴을 보였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응, 엄마 괜찮아. 괜찮으니까 얼른 밥 먹어. 아니다, 넌 일단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가 밥 갖다 줄 테니까. 흥분한 시누이가 저나 친척 어른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아이 정서상 일단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죠. 하지만 딸은 딸대로 제가 시누이 때문에 바닥에 나둥그라지자 화가 났던가 봐요. 평소 고모가 무섭다고 피하기만 하던 애가 눈을 크게 뜨고 시누이를 노려보더군요. 고모, 왜 우리 엄마 밀어? 나랑 약속했잖아. 우리 엄마 다신 안 괴롭히기로. 민 거 아니야. 그냥 살짝 힘만 준 건데 자기가 나가 떨어진 거라고. 아니, 민 거 맞아. 내가 다 봤어, 고모. 나 고모 나쁜 짓 한 거 다 알아. 우리 엄마 괴롭혀서 나 비밀 못 지켜. 그러니까 다 말할 거야. 야, 너 그 입 안 다물어? 엄마, 고모, 엄마랑 아빠 회사 갔을 때 집에 이상한 아저씨 데려왔어. 그리고 그 아저씨랑 막 뽀뽀하고 껴안고 그랬어. 근데 그 아저씨 유부남이다? 그 순간 주변이 얼음처럼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다들 아무 말도 못하고 경악한 표정으로 시누이만 바라봤죠.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린 제가 딸을 붙잡고 다시 물어봤어요. 현지, 너 그게 무슨 소리야? 고모가 누굴 집에 데려와? 유부남 아저씨. 고모가 그 아저씨를 집에 데려왔다고? 너 혼자 있을 때? 응. 엄마 아빠한텐 절대 말하지 말랬어. 그래서 내가 말 안 할 테니까 엄마 그만 괴롭히라고 했는데 고모가 약속 어겼어. 나빴어.
그러자 이번엔 시어머니가 제 딸을 붙잡고 질문을 던졌어요. 유부남이라니? 우리 딸이 유부남을 만난단 말이야? 네. 전에 고모가 친구랑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그 아저씨 자식도 있는 유부남이라고. 근데 유부남은 여자들이 만나면 안 되는 나쁜 거잖아요. 그쵸? 너 그 입 안 닥쳐? 시누이가 허둥지둥 달려와 제 딸의 입을 틀어 막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시누이의 어깨를 잡았죠.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유부남을 만나? 아, 몰라. 이 기집애가 헛소리하는 거야. 엄마는 이런 어린애 말을 믿어? 그래. 그럼 너 당장 네 핸드폰부터 내놔봐. 자기 딸이 유부남을 만난다는데 제정신을 엄마가 어딨겠어요. 시어머니는 거의 반 미치광이처럼 시누이 손에 있는 핸드폰을 빼앗아 들었어요. 그리고 사진첩과 문자, 통화 내역 등 닥치는 대로 뒤지기 시작했죠. 그 옆에서 남편도 적극 동참했고 말이에요. 그 결과 시누이는 더는 잡아댈 수가 없게 됐어요. 사진첩에선 웬 남자와 다정하게 스킨십하는 사진이 잔뜩 나왔고요. 문자 내역에선 그 남자가 처자식 달린 유부남이라는 게 다 들통났거든요. 충격적인 사실은 또 있었어요. 바로 시누이가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였죠. 맞아요. 시누이가 했던 구역질은 정말 입덧이 맞았던 거예요. 시누이는 자기 임신했다고 도대체 언제 이혼하고 자기한테 올 거냐고 그 남자를 아주 닥달했더군요. 남자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계속 시간을 끌고 말이죠. 딱 봐도 남자가 주랭랑을 치려는 게 눈에 보였어요. 문자를 확인한 시어머니는 거의 졸도할 것처럼 뒤로 넘어갔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 제 딸이 우선이었죠. 시누이가 유부남을 만난다는 것보다 제 딸이 있는 집에 그 남자를 데려왔다는 게 더 참을 수 없었죠. 전 바로 시누이에게 따졌어요. 아가씨, 어떻게 저희 집에 남자를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아무도 없었던 거면 또 몰라요. 저희 딸이 있었잖아요. 현지 있을 때 데려온 건 몇 번 안 돼요. 이 기집애가, 너 그거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랬지? 시누이는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히려 제 딸을 혼내려고 하더군요. 심지어 저희 딸의 머리를 세게 쥐어박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눈이 뒤집히더군요. 저한테 함부로 구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제 딸에게 그러는 건 참을 수가 없었죠. 전 겁먹어서 위축된 딸을 제 뒤로 세웠어요. 그리고 시누이에게 있는 대로 소리를 질렀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 딸을 왜 때려요? 뭘 잘못했다고 때리냐고요?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쏠랑 일가 친척들 다 있는 자리에서 입을 놀린 게 누군데요? 그러게 누가 유부남이랑 바람 피우래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아가씨? 어떻게 세상에 널리고 널린 남자 중에 유부남을 만나요? 그리고 그놈을 어떻게 조카 혼자 있는 집에 데리고 올 생각을 해요? 그러자 잠자코 있던 남편도 앞으로 나섰죠. 그래 미주야, 그놈이 이상한 놈이라 현지한테 해코지했으면 어쩔 뻔했어. 남편까지 거들기 시작하자 시누이의 얼굴이 터질 것처럼 시뻘개졌어요. 그리고 급기야 씩씩대며 충격적인 폭로를 시작했죠. 내가 유부남 만나는 게 뭐? 남자들 다 그런 거 아닌가? 오빠도 처자식 있으면서 다른 년이랑 바람 피우잖아. 시누이의 일갈에 일순 집안의 정적이 흘렀어요. 먼저 정신을 차린 건 거실에 반쯤 쓰러져 끙끙대던 시어머니였죠. 뭐라고? 미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네가 바람을 피운다고? 그 말에 남편은 번쩍 정신이 들었던가 봐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죠. 말도 안 돼. 얘 지금 자기 혼자 죽을 것 같으니까 나까지 끌어들이려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바람을 피워. 야, 너 미쳤냐? 왜 거짓말해? 오빠 바람 피우는 거 맞잖아. 야, 헛소리 하지 말고 당장 집에서 나가. 당장 안 꺼져?
남편은 벌떡 일어나더니만 시누이를 강제로 끌어내려 했어요. 그러자 시누이는 그 팔을 뿌리치며 다시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웬 어린 기집애랑 끌어안고 키스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으면서 내가 그거 보고 새언니한테 일낸다고 하니까 돈으로 입막음했잖아. 그 여자 금방 정리한다더니 아직도 정리 못했지? 야, 너 그 입 닥치랬지? 여보, 지금 미주 이 기집애가 한 말 믿지 마. 남편이 저를 보며 다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시누이의 말을 그냥 헛소리로 치부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최근 들어 부쩍 이상하긴 했거든요. 생전 안 하던 야근에 주말 근무를 하질 않나, 살이 너무 쪘다고 다이어트를 하겠다질 않나, 게다가 시누이에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용돈까지 챙겨줬었죠. 저는 불길한 예감을 안고 남편에게 달려가 핸드폰을 빼앗아 들었어요. 이미 남편의 잠금 패턴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풀 수 있었죠. 정신없이 핸드폰을 뒤져보던 저는 이내 사진첩에서 남편이 낯선 여자와 끌어안고 있는 사진을 발견할 수 있었죠. 시누이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반년 전부터 같은 회사 여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걸 시누이에게 들킨 뒤 돈으로 입막음을 했던 거였죠. 바람 피고 그걸 돈으로 막으려던 남편이나 그걸 이용해서 돈을 뜯어낸 시누이나 정말 끼리끼리라는 말이 딱이더군요. 남편이 그 상간녀에게 문자로 곧 이혼할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마누라는 이제 여자가 아니라 가족이야. 내겐 너뿐이다. 따위의 역겨운 말을 한 걸 보고 있자니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여보, 이건 말이지? 내가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저는 변명하는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 뺨을 후려쳤죠. 그러자 남편은 그 주제에 억울했는지 빽 소리를 지르더군요. 금방 정리하려고 했어! 진지한 관계 뭐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한 일탈이었다고! 남자라면 한 번쯤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 되도 않는 개소리를 듣고 있자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뭐? 일탈?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 웃기지 마. 넌 그냥 네 아랫도리 간수도 제대로 못하는 짐승 새끼일 뿐이니까. 그러면서 네 동생이 유부남 만나는 건 왜 욕하니? 너도 똑같은데? 뭐? 짐승?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동안 내가 네 동생이랑 엄마한테 얼마나 시달려 왔는데 내가 그거 다 참고 살았던 게 네가 예뻐서 그랬는 줄 알아? 우리 현지 하나뿐인 아빠니까 그랬던 거지. 근데 더는 안 되겠다. 너 같은 아빠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겠어. 전 그대로 딸을 데리고 시가를 나왔어요. 뒤에서 남편이 저를 붙잡았지만 들은 채도 하지 않았죠. 집에 가는 내내 제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배신감에 제가 눈물을 참지 못하자 오히려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줬죠. 엄마, 난 아빠 없어도 돼. 엄마 힘들게 하는 아빠는 싫어. 없는 게 나아. 난 엄마만 있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지? 너무 일찍 철이 든 딸 때문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럴수록 더욱더 남편과 시누이를 딸에게서 떼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전 결국 짐을 싸서 딸과 함께 친정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고 이혼 소송을 준비했죠. 쉽지 않은 싸움이었지만 남편의 외도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법원에선 제 손을 들어줬어요. 양육권은 물론 꽤 큰 몫의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죠. 최종 판결이 나온 날 남편은 죄를 뉘우치긴커녕 자기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면서 온갖 악담을 퍼붓더군요. 확실히 이혼녀의 삶은 녹록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겐 저밖에 모르는 딸과 부모님이 계셨죠. 가족들의 도움으로 전 일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고요.
곧 새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가파르게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전 결혼 전보다 오히려 더 잘 살고 있었어요. 쓰레기 같은 전 남편과 시가에게 쓰던 시간을 저를 위해 쓰니 삶의 질이 달라지더군요. 또 친정으로 다시 들어간 뒤 부모님과의 사이도 더욱 돈독해졌고요. 딸애도 전보다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게 됐죠. 게다가 회사에서 열심히 모은 돈과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를 합쳐 부동산 투자를 한 게 대박이 났지 뭐예요. 그 덕에 전 회사를 그만두고 저만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초반 몇 년은 부진했지만 다행히 일이 잘 풀려서 지금은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네요. 그러다 그 소문을 어떻게 들었던가 봐요. 몇 년간 생전 연락도 없던 전 남편이 갑자기 저를 찾아와 다시 시작하자며 매달리더군요. 자기가 사랑하던 건 저뿐이라나요?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여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내가 사랑하는 건 당신뿐인데 나 당신이랑 우리 현지 없인 못 살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라. 앞으로 내가 진짜 잘할게. 응? 나 이미 그 여자하고도 완전히 끝냈어. 당신이 그 여자랑 끝내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미 버스는 떠났어. 추하게 이러지 마. 여보, 제발 다시 기회를 줘. 그동안 우리 부부로서 한 입을 덮고 산 세월이 있잖아. 그 세월 난 도려내고 싶을 뿐이야. 그러게 진작 잘했어야지.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잘했던 건 네가 그래도 남편으로 애 아빠로서 더러운 짓은 저지르지 않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어. 그런데 그 믿음을 배신한 건 당신이야. 제 태도가 너무 단호했던가 봐요. 급기야 남편은 시어머니까지 데려와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한평생 저를 무시하던 시어머니는 제가 사업에 성공해 부자가 됐다는 걸 알자 바로 태도가 돌변하더군요. 아가, 내가 그동안 어른으로서 너무 못난 모습만 보였지? 미안하다, 응? 살살거리며 웃는 꼴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정말 저한테 미안하긴 하세요? 아이, 그럼 당연하지. 그래요? 그럼 무릎 꿇고 빌어보세요. 뭐? 정말 미안하면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요. 그럼 혹시 알아요? 제가 못난 당신 아들 다시 만나줄지? 아참, 아가씨는 잘 지내요? 애는 지웠다면서요? 인연이 진짜 보자 하니까. 시어머니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제 뺨을 향해 손을 날렸어요. 하지만 제가 더 빨랐죠. 저는 날아오는 손을 막아 그대로 뒤로 밀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별다른 힘도 쓰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죠. 저 돈 많이 번 거 아시죠? 그 돈으로 사람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그쪽 집안 밟아버리기 전에 더는 찾아오지 마세요. 당신 아들한테도 똑똑히 전하고, 알겠어요? 시어머니는 분한 듯이 잇새를 앙 물었어요. 하지만 그 어떤 대거리도 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도망쳐 버렸죠. 정말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전 운명 같은 건 믿지 않는데요.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한가 봐요. 남편이 만나던 상간녀가 남편이 직장 동료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혼 소송하면서 둘이 바람핀 게 회사에도 다 알려졌던가 봐요. 결국 남편과 그 상간녀는 둘 다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하네요. 전 남편은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갈 거라고 큰소리치다 끝내 이직에 실패했다고 해요. 변변한 기술도 없고 나이만 먹은 남자를 어느 회사에서 옳다구나 하고 데려가겠어요. 그 뒤로 사업을 하겠답시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았는데 그것도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결국 그 상간녀와도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다 헤어졌고요. 시어머니는 아들 때문에 하나뿐인 집까지 잃고 그 나이에 월세살이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누이도 그 유부남에게 버림받고 집에서 은둔형 외톨이처럼 살고 있고 말이죠. 결국 시어머니는 다 큰 아들, 딸을 부양하기 위해
요즘 식당 설거지 일을 하고 있다네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씁쓸한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어쨌든 한때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된 만큼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참 빨라요. 전 남편과 시누이의 더러운 이면을 까발리는데 도움을 줬던 어린 딸이 어느덧 성인이 됐으니까요. 저를 닮아 공부도 곧잘하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딸은 전 남편과 같이 살던 때가 오히려 더 힘들었다고,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고 해요. 그러니 자식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용기 내셨으면 합니다. 이혼녀로 사는 거 물론 힘들어요. 하지만 쓰레기 같은 전 남편과 시가 식구들에게 당하며 살던 때보단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